그 인플루언서 딱지를 이제 키워드 챌린지 영역만 제외하고 모두 다 없애버린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태산 투정러입니다. 내일부터 8월 22일이죠. 인플루언서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네이버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인플루언서 표기 수정 안내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글에 인플루언서 표기를 삭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뭐 가평 여행을 검색을 했을 때 인플루언서가 위쪽에 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키워드 챌린지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여러 탭들이 있어요. 스마트 블럭 탭도 있고. 근데 그런 탭들을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그 옆에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딱지를 이제 키워드 챌린지 영역만 제외하고 모두 다 없애버린다고 하네요. 뭐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이 말이 많아요. 원고료를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받고 광고주들이 원하는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그 키워드에 있어서 막 광고 아이템들을 연결시키고, 예를 들어서 가평 여행 키워드를 잡았으면 가평 여행을 갔으면 이 펜션을 가야 된다, 광고성 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올바른 키워드 챌린지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워드 챌린지는 없앨 수는 없고 이미 만들어 놓은 탭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고 일반 블로그 탭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구분을 해버리지 않겠다, 인플루언서와 일반 블로거와 동일하게 노출을 시켜주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플루언서 딱지는 사라지지만 인플루언서들의 그 노출 보장을 앞으로 해줄지 말지는 내일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일단은 인플루언서 표기는 사라지지만 그들이 상위 노출을 할 거라고 당분간은 예상이 돼요. 뭐 그 부분부터 당장 바꿔버리면 네이버가 대혼란이 올 거기 때문에 참 점차적으로 차차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양질의 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려와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준체 3, 4등급이지만 글이 올바르다 싶으면 조금 더 상위 노출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플루언서 자신의 글들의 작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인플루언서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끝난다가 아니라 더 양질의 글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이들도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요, 네이버에서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키워드 챌린지 글이 좀 광고성으로 많이 띄고 있다.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한 번 더해서 총 2회를 준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키워드 챌린지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영구 제한을 먹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7월달 발표부터 이번 8월 인플루언서 표기 확 줄여버리는 이 발표까지 전차적으로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압박을 주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플루언서가 아닌 준체 6, 7등급, 뭐 3, 4등급 이런 일반적인 블로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전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고료를 받고 이상하게 글을 작성하는 글들이 도배를 해버리면 네이버는 사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네이버에서 찾는 시대가 요즘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원하는 정보를 유튜브나 구글링을 하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그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평 여행을 가고 싶어서 숙소를 알아볼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네이버를 쓰겠지만 뭐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방법, 오히려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블로그를 보면서 그 광고성 글을 걸러내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8월에 돼서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느낀 것 같고, 좀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광고성 글을 많이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저는 도움을 준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블로거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한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네이버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실행이기 때문에 저희는 블로거 입장에서 이걸 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다 레드오션이잖아요. 유튜버도 그렇고. 하지만 저희는 그 피할 수 없는 시장, 이제 그 레드오션 안에서도 블루오션을 찾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키워낼 수 있나, 이 레드오션 시장 안에서도 조금의 틈을 찾고 그 틈을 내 파이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장 내일 8월 22일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 레드오션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떨어지는 이 순간, 그러고 네이버 자체에서도 인플루언서 딱지를 이제 없애주니까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들지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이 공략법이 사실상 지금 여지껏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블로그 탭 있잖아요. 네이버에 뭐 바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메인 탭이 아니라 가평 여행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딱 화면이 아닌 블로그 탭을 눌렀을 때 그런 탭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일을 이제 키워드마다 늘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가평 여행, 뭐 속초 여행, 광주 여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어갈 수 있는 파일을 하나씩 더 늘려가야 됩니다. 왜냐? 이제 인플루언서 딱지가 없는 부분은 블로그 탭이잖아요. 그 블로그 탭에서 우리가 선택지를 더 넓혀서 이용자들에게 우리의 클릭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 블로그 탭에서의 좀 영향력을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블로그 탭에 어떻게 영향력을 또 높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올바른 글쓰기 방법이죠. 매번 말씀드렸던 상위 노출을 위해서 뭐 글자 수 1000자 이상, 뭐 올바른 이미지, 동영상,
다 이런 거 무조건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 챌린지는 노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메인 탭에 있는 그 자리를 또 노려봐야겠죠. 그게 바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 블럭. 스마트 블럭 같은 경우에는 준체 2, 3분들도 좀 작은 스마트 블럭은 이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쪽 파일을 많이 먹어놓고 또 블로그 탭에서도 같이 파일을 먹어놓고 양쪽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가평 여행을 검색했을 때 그 스마트 블럭도 먹어볼 수 있고 블로그 탭도 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이제 먹어가는 방법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인플루언서들이 뭐 노출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내일부터 또 지켜봐야겠지만 인플루언서 딱지가 비교되지 않는 이상 일단 우리도 선택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양쪽으로 스마트 블럭과 블로그 탭 같이 한번 노려보는 방식으로 좀 글을 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글을 쓸 때 아까 제가 올바른 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글이라는 범주 안에 양질의 글을 많이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 블로그를 저는 많이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 퇴사한 투잡러 블로그는 사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저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지 막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고 있진 않은데,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퇴사한 투잡러라고 쳐서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시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고수입니다. 퇴사한 투잡러라고 이미 여러분은 저한테 각인이 되신 거잖아요. 브랜드가 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내가 뭐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든 틱톡에서 활동을 하든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든 나만의 그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블로그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채널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챗GPT 그리고 이제 AI 글쓰기들이 만연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 안에서 일단 색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색깔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스토어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지금은 블로그로 얘기하고 있고, 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저는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거죠. 얘의 블로그는 어떨까? 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친구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세요. 그냥 주구장창 오늘 맛집 다녀왔어요, 일상글이니 이렇게 썼어요, 이걸로서 이제 더 이상 차별화를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집 쇼츠를 발행을 하고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 때도 뭔가 나만의 색깔을 찾고 나만의 뭐 어투나 나만의 뭐 사진 이런 식으로 좀 색감을 좀 표현하고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양질의 컨텐츠가 진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한마디로 그런 브랜딩이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딱지를 없애도 우리같이 일반 블로거들도 그런 브랜딩이 잘 돼 있는 블로그라면 앞으로는 더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장의 수익을 보면서 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제 협찬을 많이 받거나 생활비를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분들은 내 회사 아이템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내가 블로거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맡겨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인플루언서의 힘이 조금 이제 잃어가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기가 와서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한번 우리가 또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이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조금은 줄어들고 이제 일반 블로거들이 양질의 글을 작성하는 분들이 조금 더 뜨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올 하반기는 또 어떻게 블로그가 변해야 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블로그 탭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스마트 블로그를 노리고 양질의 글을 채워서 나만의 색깔을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함께 가져가시는 그런 블로그 작성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떠한 컨텐츠를 하면 좋을지 한번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